저희 동네 한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 아이가 임신을 했다는 얘기였는데, 이 다음에 저희 아들 친구 엄마가 해주신 이야기가, 저는요 우리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되면 무조건 콘돔 사용법부터 알려줄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초등학생한테 뭐 성관계를 장려한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뭐 책이 있죠. 뭐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네, 이런 책이랑 동성애를 권장한다 라고 해서 문제가 됐다,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 이런 책을 비롯해서 여러 성교육 책들이 초등학교에 이제 배포가 됐다는 것이죠. 이게 뭐 교육부에서 배포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여성가족부에서 배포한 거라고는 했는데, 뭐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 성교육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책은 덴마크에서 사용하는 1975년도에 발간된 How a Baby is Made라는 책이고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성관계 그림이 묘사가 되어 있는 책으로 이슈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북미, 유럽에서 하는 성교육을 많이 모방을 하고 있고, 문제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나라도 있고 급진적으로 성교육을 하는 것이 법으로 법제화되어 있는 국가의 성교육을 선진국이 하니까 무조건 따라해도 좋을 것이라고 하는 건 부작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성애자들의 역사를 영웅시하는 내용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적으로 넣게 되어 있고, 생식기는 중요하지 않아, 너의 감정, 너의 필링, 너의 이모션, 이런 것들이 중요해 라는 교육을 저학년부터 받거든요. 13세 아이들의 성교육 비디오가 거의 포르노 수준이고, 심지어 아이들한테 학문 성교, 구강 성교 방법까지 아주 테크니컬하게 구체적으로 교육하고 덴탈 데모로 실습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의 sit out, 그 등교 거부 운동을 벌이기도 했었고요. 합의만 있으면 청소년이라도 얼마든지 성관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교육들을 지속해왔던 스웨덴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3세부터 17세 여학생의 젠더 불쾌감증 때문에 성 전환하는 비율이 1,500%가 증가를 했거든요. 결국엔 1,500%는 앞으로 이렇게 성애대 15배죠.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앞으로 성애대에서 더 개방화될 거고, 한국에도 이런 식의 교육과 법을 만들려는 시도들이 반복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뉴욕시는 공식적으로 정부가 31개의 성별을 인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영국에서 페이스북 가입 페이지를 보면 성별날에 그 성별 우리가 이제 뭐 메일, 피메일 이런 거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보통 남성, 여성. 온라인 페이지에서. 맞습니다. 근데 거기는 71개의 그 성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남성, 여성, 뭐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71개가 있다는 거죠. 네, 71개의 성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시대를 살게 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성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신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진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지 먼저 부모로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무조건적인 관용적인 태도는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서구화된 세이프 섹스 교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가 청소년이라도 원한다면 얼마든지 성관계할 수 있어. 너의 생식기와 염색체는 중요하지 않아. 네가 생각하는 성별이 곧 너의 성 정체성이야 라고 교육하는 게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 캐나다도 이제 굉장히 그런 면에서 진보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나라나 아니면 그 어떤 도시,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다르니까요, 법들이. 그래서 그 주의 사회적 환경은 고려하지 않고, 교육 시스템이나 그 뭐 교과서만 딱 가지고 와서 우리 사회에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헷갈려요. 왜냐하면 국가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게이나 뭐 레즈비언이나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하신 뭐 71개 성적 취향을 가지신 분들이 사회에서 시스템적으로 차별받는 거,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런 요소들을 제거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가 입장에서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사회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교육을 시킨단 말이죠. 근데 그런 다른 성적 정체성을 가진 분들도 소중한 인격체다, 그 사람들 존중받아야 되는 인간이다라는 걸 가르치다 보면 부작용으로
동성애는 이상한 게 아니니까 너희들도 얼마든지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문제일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초등학교에서부터 가르치는 그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를 가르쳐서 문제인 건지 아니면은 방향 자체가 문제인 건지 네. 좀 궁금해요. 네, 이건 네. 좀 조심스러운 질문일 수 있는 네. 것 같아요. 이제 윌리님도 오랜 기간 동안 해외 생활을 하셔서 주변에 지인들이 많으셨겠지만 네. 저 또한 친한 친구나 뭐 같이 일하는 코워커들 중에서도 이제 게이 부부나 레즈비언 친구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 전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분들을 제가 비판하거나 혐오할 마음은 전혀 일단 없고요. 하지만 우리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서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난 국가들에게서 보이는 특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미국 네네. 질병관리본부가 미국 청소년 네. 에이즈 감염 경로의 90% 이상이 남성 간 성행위라고 하는 걸 누구에게나 숨기지 않고 알려주는 것이 미국 청소년들을 에이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닐까요? 하지만 동성애가 합법인 나라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만 교육해야 하고 그 이후의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혐오와 차별이라는 이유 법적으로 때문에. 금지가 되어 있죠. 네. 어쨌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윌리님의 그 네. 균형적이란 표현이 정말 좋은데 특별히 가치관이 형성되고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이고 편향적으로만 정말 내용을 전달할 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작용도 함께 알려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이런 교육들이 의무가 아닌 한국에서 굳이 동성애에 대한 내용을 공교육에서 가르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성교육의 핵심 키워드를 가정을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 없이는 태어날 수 없었고 성을 결혼 중심, 부부 중심에 두지 않으면 아이들은 결혼 테두리 밖에서 얼마든지 성관계해도 된다고 생각하며 자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태어난 성별과는 상관없이 내가 느끼는 게 곧 나의 성 정체성이라고 믿으면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저는 쓰나미처럼 닥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생물학적인 염색체를 바꿀 수 없고 남녀의 구분은 명확하다는 것을 좀 알려줘야 합니다. 또 충동적인 성적 끌림이 그것이 곧 이퀄 사랑이라는 착각을 하지 않도록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오늘 제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지금 21세기 초등학생들은 저 같은 이제 20세기 아이들과 좀 다른 게 그때 사실 저희는 정보가 부족해서 문제였거든요. 근데 요즘 21세기 아이들은 정보가 너무 넘쳐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상도 일찍 접하고, 그렇죠? 궁금하면 사실 검색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내용이나 아니면 아까 그 교과서보다 훨씬 더 적나라하고 자극적인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100% 터치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세대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생명, 배려, 가정이라는 가치관, 그 키워드를 정확하게 심어주는 게 어떤 걸 못 보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유아기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들의 교육의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까지는 부모로서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마음만 먹는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나이대인 것 같은데 조금 더 나이를 들면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까 말씀하신 그 시기라고 한다면 가장 까다로운 시기는 이제 사춘기에 접어드는 아이들인 것 같은데요. 이 시기에 접어들면 일단 우리 아이들이 부모와 대화 자체가 하기 싫어지는 시기를 맞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아이들에게 어떤 성 가치관으로 교육을 해주면 좋을까? 이런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요새 성에 대해 관련된 사건, 사고가 많아서 이제 여학생들 부모님은 좀 불안도 느끼시고 또 남학생들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이거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 2018년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것에 따르면 음란물을 봤다고 답한 청소년들이 10명 중에 4명꼴이었고 이 가운데 초등학생도 19.6%거든요. 그러니까 음란물을 접하는 시기가 스마트폰 때문에 굉장히 빨라졌고 중독의 양상을 띠는 아이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성교육을 가면 남학생들 이렇게 딱 팔짱 끼고 아이들이 선생님 다 알아요. 딱 이런 분위기거든요. 이제 윌리님도 중학교 때 그때쯤이면은 대부분 다 뭐 흔히 아이들이 말하는 알 거 다 아는 수준이셨던 거죠. 일단 아이가 스마트폰이 있다면 음란물에 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예방 접종처럼 맞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음란물을 볼 때 약물과는 관계가 없지만 약물 중독 같은 생화학 반응이 몸에서 일어납니다.